이상한 할머니의 비밀. 저는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가득 실고 계셨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나오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요? 일주일 전 그 이상한 일상의 시작. 제가 라 메종 블루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영업을 준비하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예약하고 싶은데요. 문득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회색 머리카락,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차림이셨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옷은 깔끔하지만 손목시계는 없었고 가방도 오래된 검은색 핸드백이었거든요. 네, 몇 분이세요? 2명입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예약하고 싶어요. 매일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1인당 최소 15만 원은 하는 곳이었거든요. 매일. 말씀이세요? 네, 가능할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요. 정말이지 이상한 손님이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물론 가능합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박순자입니다. 할머니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셨는데 오래된 투지폰 번호였어요. 요즘 누가 그런 폰을 쓸까 싶었지만 별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박순자 할머니가 정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딘가 멍한 표정이셨지만 할머니가 의자를 빼드리자 자연스럽게 앉으셨습니다. 메뉴를 가져다 드리며 관찰해보니 두 분의 관계가 묘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할아버지를 살피셨고 할아버지는 간혹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오늘의 코스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총 7가지 요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로 주세요. 2명분이요. 주저없이 주문하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코스 요리는 1인당 18만 원이었거든요. 2명이면 36만 원인데 이 할머니가 정말 그런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스는 버터와 화이트 와인을 베이스로 하고 타임을 넣어서 향을 낸 거네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요리를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대신 대답하시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거칠고 상처가 많았어요. 마치 힘든 일을 오래 해오신 분의 손 같았죠. 내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 누구실까? 어떻게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매일 오실 수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실 때 할머니는 현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새 돈으로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36만 원을 그냥 내시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이 나가신 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시 일반적인 부유층은 아니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길에 동네 재활용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가득 싣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젯밤 저희 레스토랑에 오셨던 바로 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폐지를 주우시던 그 할머니가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36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신다고요? 할머니는 새벽 6시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우셨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이 어찌나 힘겨워 보이던지.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저녁에는 우리 레스토랑에 오실까요? 궁금증은 저녁이 되어서야 풀렸습니다. 정말로 오셨거든요. 낮에 보았던 그 할머니가 이번에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할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코스 요리로 드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셨지만 저는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식사 도중에도 할아버지는 또 요리에 대해 전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로 구웠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제맛인데 정말 잘 구웠어요. 그러고는 다시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틀째, 셋째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할머니 이상하지 않냐? 매일 와서 36만 원씩 쓰고 가잖아. 주방에서 일하는 김 셰프가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상해. 가끔 요리 얘기할 때는 완전 전문가 같다가 또 갑자기 멍해져. 매니저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지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모든 직원들이 이 할머니 부부를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돈이 어디서 나는 건 아닐까? 뭔가 수상하지 않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설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정각 할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서 코스 요리를 드시고 현금으로 계산하고 가셨어요. 총 252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저는 몰래 할머니를 관찰해 봤어요. 옷은 매일 깔끔하지만 항상 같은 스타일이셨고 액세서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애틋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거액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저는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오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 거예요. 숨겨진 진실의 편린들. 열흘째 되던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장피에르 사장님은 프랑스인으로 이 레스토랑을 15년째 운영해 오신 분이에요.
평소에는 주방 일에만 집중하시는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민수야, 그 할머니 손님 말인데. 박순자 할머니요? 맞아. 혹시 그분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나? 사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터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낮에 폐지를 주우시는 걸 봤거든요. 뭐라고?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정말이지 이 할머니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평소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을 때 사장님이 홀에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주방에만 계시던 분이 직접 나오신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레스토랑 사장 장피에르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매일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사장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살짝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남편이 좋아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이 소스는 에샬롯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독 쏘는 맛이 강해서 크림의 부드러움을 가려버려요. 모두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멍하니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이 할아버지가?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네? 뭘요? 할아버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방금 전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요. 방금 소스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요? 잘 모르겠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혹시 요리 일을 하신 적이? 할머니가 재빨리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걸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프랑스에서 20년간 요리를 배우신 분이니까 할아버지의 지적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아셨던 거죠. 정말이지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부부가 떠나신 후 사장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민수야, 내가 뒤따라가 볼 테니까 내가 여기 정리해 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그 할아버지 분명 요리 전문가야. 그런데 왜 그런 척하지 않는 거지? 사장님도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신 거였어요. 1시간 후 돌아오신 사장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폐지를 줍고 있었어. 그 할머니가. 정말요? 응. 버스를 타고 가서 어느 동네에 내리더니 리어카를 끌고 나와서 폐지를 주우기 시작하는 거야.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매일 40만 원 가까운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중년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싼 곳에 매일 오신다고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민호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런 곳에 매일 와서 돈을 쓰고 계신다는 걸. 옆에 있던 여성, 아마 며느리로 보이는 분이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곳에서 돈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치료비라고?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가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돈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빠듯한데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미영아, 아들이 아내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낮에는 폐지를 주우신다면서 저녁에는 이런 비싼 곳에 와서 돈을 쓰시고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철수 아빠가 이곳에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이 부야베스는 정말 훌륭하네요. 토마토 베이스가 진하면서도 비리지 않고 해산물의 단맛이 잘 살아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 또 이렇게 전문적인 평가를 하신 거예요. 정말이지,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실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요리에 대해 이렇게 잘하셨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어요. 마치 금방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아빠는 옛날에 요리를 했어. 아주 훌륭한 요리사였지. 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철수 아빠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였어. 특히 프랑스 요리를.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사장님이 갑자기 다가오셨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김철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아들이 대답하자 사장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신 건 아닐까요? 혹시 셰프 김철수를 아시나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들의 대답에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울 때 김철수 셰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를 하셨던 분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라고요? 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며느리도 아들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철수 아빠가 젊었을 때 말이지. 어머니,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지금 철수 아빠 상태 보면서도 그런 소리 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가끔씩만 요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혹시 할아버지가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매일 비싼 곳에 오시는 건 너무해요. 며느리가 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미영아, 제발 그만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철수 아빠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이곳에 오면 철수 아빠가 예전 모습을 찾아. 하지만 어머니, 나도 힘들어. 매일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 이런 곳에 와야 하는 내 마음도 생각해봐. 할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이 가족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철수 아빠와 여기서 밥 먹을 거야. 어머니,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철수 아빠 모시고 천천히 먹고 갈 거니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나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남으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우리 그냥 둘이 밥 먹자. 맛있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랑하는 부부에게 우리가 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알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았어요. 혼자가 된 할머니.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사흘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상하게도 허전했어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수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안 오시니까 뭔가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 요즘 안 오네? 김 셰프가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나 봐요. 그럴 만도 하지. 매일 40만 원씩 쓰면.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우선 할아버지가 없으셨어요. 할머니 혼자 오신 거였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철수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어요. 그럼 오늘은 한 분만. 아니에요. 2명분 포장해 주세요. 포장이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포장을 해가신 적이 없었는데 포장 말씀이세요? 네, 집에서 같이 먹으려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씁쓸해 보였어요. 분명 가족들 때문에 레스토랑에 오기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안타까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분을 챙기려고 하시는데 요리가 준비되는 동안 할머니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즐겁게 식사하셨는데 이제는 혼자 포장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신 거죠. 할머니,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제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자 고맙다며 받으셨어요. 요즘 힘드시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애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여기 오시는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철수가 여기서 밥 먹을 때만 예전 모습 같아 보여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됐거든요. 사실은 말이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철수가 요즘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저도 잘못 알아보고. 그러시구나. 하지만 여기 와서 요리를 보면 잠깐이라도 예전 철수로 돌아와요. 그때만큼은 제대로 된 말도 하고.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요? 돈도 많이 들고.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위한 마음이잖아요. 고맙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할머니의 미소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포장이 완료되자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앞으로는
계속 포장으로 해갈게요.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집에서 먹어도 철수는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네,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가 무거운 포장 봉지를 들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할머니는 정말 혼자가 되신 거구나. 할머니가 나가신 후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야, 저 할머니 정말 안쓰럽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사장님의 마음도 저와 같으셨나 봐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포장 할인이라도 해드리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할아버지 정말 유명한 셰프셨다면 나도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고 싶어. 사장님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정말이지 할아버지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매일 포장을 해가셨어요. 더 이상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매일 저녁 7시면 나타나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어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느 날은 포장을 기다리시는 동안 깜빡 졸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죠.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철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늘 남편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할머니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폐지를 주우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가 중간에 멈춰 서셨거든요. 걱정되어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레스토랑 직원분. 네, 민수라고 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잠깐 허리가 좀 아파서.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건 늘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하셨는데 걸음걸이가 예전만 못했어요.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남편분을 챙기시는 할머니가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포장을 해가신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가족들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걸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일 40만 원씩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폐지를 주어서 버는 돈으로는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할머니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며칠 후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거의 8시가 다 되어서 나타나신 거였죠. 죄송해요. 오늘 좀 늦었네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철수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비록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말이에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미소에는 슬픔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상치 못한 동반자. 할머니가 포장을 해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희 레스토랑에 새로운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마르코라는 이름의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이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셰프였는데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온 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부터 친근해 보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 그리고 늘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죠. 장피에르 사장님이 마르코를 소개해 주셨어요. 마르코는 파리에서 5년간 일한 실력자야. 우리 주방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르코의 한국말은 조금 어색했지만 성의가 느껴졌어요. 정말이지, 이런 젊은 셰프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평소처럼 포장을 하러 오셨을 때였어요. 마르코가 홀에 나와서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분이 매일 오시는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왜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얘기요. 정말 유명한 셰프셨다고. 마르코가 할머니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번 뵙고 싶어요. 프랑스에서도 김철수 셰프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와요. 전설이라고요? 네. 한국인 최초로 파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요리 철학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마르코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죠. 할아버지의 상태를 생각하면 포장을 기다리시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새로운 셰프가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한다는데요. 네. 왜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셰프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철수는 지금 상태가 할머니가 말을 흐리셨어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만이라도요. 마르코 셰프가 정말 존경한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철수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이지, 할아버지의 현재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신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마르코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슬쩍 홀에 나와서 할머니를 바라봤거든요. 마르코,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가 김철수 셰프 때문이거든요. 네, 어릴 때 아버지가 김철수 셰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양인이지만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유일한 셰프라고. 마르코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언젠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고 늘 꿈꿔왔어요.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내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마르코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포장을 들고 나가시는데 갑자기 봉지가 찢어진 거예요. 요리가 바닥에 쏟아질 뻔했죠. 아,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치셨는데 마침 마르코가 쉬는 시간이어서 홀에 있다가 재빨리 도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포장을 새로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르코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모습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수고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때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정말 프랑스에서 요리하셨나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와, 정말이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의 조화의 철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동양의 음양 사상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킨. 어머, 그런 것까지 아세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제 아버지도 요리사였는데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마르코의 진심이 할머니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철수는 많이 아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어요. 저도 못 알아볼 때가 많고요.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마르코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요리 얘기를 할 때만은 예전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단하세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마르코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할아버지와 함께 오실 때 잠깐만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마음을 여신 거구나. 한편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들은 이야기로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 낮에는 폐지 줍고 저녁에는 비싼 레스토랑 간다며? 이상하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지? 혹시 복권 당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후원해 주는 건 아닐까? 재활용센터 앞에서 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였어요. 어제 보니까 허리도 아픈 것 같던데 괜찮을까?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의외로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많았어요. 정말이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동네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정말로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어요. 포장이 아니라 다시 매장에서 식사하기 위해서였죠. 마르코는 그날 특별히 정성을 들여 요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서빙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요리를 가져다 드리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멍하니 마르코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요리를 보시자 갑자기 눈빛이 살아났어요. 이 가르니티르는 줄리엔으로 썬 당근과 샐러리약이네요. 전형적인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마르코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마르코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교감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이런 만남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과연 이 만남이 할머니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가족사의 진실. 마르코와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다음 날 마르코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수 씨, 어제 할아버지와 대화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점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요리 기법들이 정말 깊이가 있었어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체화된 지식이었거든요. 마르코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르코의 간절함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이지 할아버지의 과거가 어떤 것인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을 때 마르코의 부탁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마르코 셰프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요. 과거 이야기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굳이 그런 옛날 얘기를 왜?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요리를 하셨는지, 어떻게 프랑스에 가게 되셨는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멍하니 앉아 계셨지만 요리가 나오자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 오믈렛 불 조절이 완벽하네요. 겉은 부드럽고 속은 크림처럼 촉촉해야 하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마르코가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할아버지는 잠시 선명한 눈빛을 보이셨다가 다시 흐릿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철수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1970년대 초 철수가 25살 때 프랑스로 떠났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요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마르코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프랑스 요리를 배웠죠. 그때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기다렸어요. 철수가 성공할 때까지. 할머니의 미소가 쓸쓸해 보였어요. 정말이지 그 젊은 시절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철수는 정말 천재였어요. 3년 만에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 르 그랑 베프의 부주방장이 되었죠. 르 그랑 베프요? 그곳은 전설적인 레스토랑이잖아요. 마르코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수석 셰프가 되었어요. 동양인 최초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때 철수가 만든 동서양의 하모니라는 코스 요리가 미슐랭 가이드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한국의 섬세함과 프랑스의 정교함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그래서 1978년에 저도 프랑스로 갔어요. 철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눈가에 그때의 행복한 기억이 스쳤어요. 파리에서의 결혼식.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순자가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정말 예뻤지.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철수야, 기억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생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둘이 살았지. 철수가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나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해줬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순자가 좋아했던 건 크림 파스타였지. 내가 만든 특제 소스로. 맞아. 철수야, 기억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울먹이셨어요. 마르코도 저도 숨을 죽이고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철수는 요리할 때 정말 빛이 났어요. 마치 예술가 같았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철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85년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철수는 효자였거든요.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했죠. 프랑스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르코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철수는 요리를 계속했어요. 서울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열었죠. 그럼 왜 지금은?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헷갈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6개월 전부터는 저도 잘못 알아봐요. 가끔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럼 왜 이곳에? 오직 요리 얘기를 할 때만 예전에 철수가 돌아와요. 잠깐이지만 할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곳에 오는 거예요. 철수가 요리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예전 기억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마르코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그 순간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준자야, 왜 울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아버지는 지금이 언제인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르코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수 씨,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드셨던 요리들을 다시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기억을 되살려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르코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 부탁해봐요. 분명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사장님도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오셨어요. 나도 돕겠어.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정말이지.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었네요. 아들이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분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알아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돈 걱정만 했었네요.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지가 이곳에서 행복해 하신다면 저희가 더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영아,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구나.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우리 예쁜 며느리 이영이. 그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이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자신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마르코는 할아버지의 옛 레시피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머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 식구들이 모두 함께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도 분명했어요. 과연 우리가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려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의혹. 장소라 플레르 레스토랑 및 주변 오후. 박지민 셰프가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고 있다. 레스토랑의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고 있는 모습. 박지민 셰프 혼잣말로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할머니에 대한 단서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한다. 레스토랑 개업 당시의 사진들. 박지민 셰프 사진을 보며 이게 30년 전 개업식? 사진 속에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인다. 뭔가 익숙한 실루엣. 박지민 셰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 여자분은 왜 이렇게 친숙하지? 김순자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웨이터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다. 웨이터 김수호.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김순자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끝났구나. 그런데 수호야, 웨이터 김수호. 네? 김순자 할머니. 주방을 바라보며 저 새로운 소스 너무 짜지 않니? 손님들 반응이 어때? 웨이터 김수호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몇몇 손님들이 짜다고 하셨는데. 김순자 할머니 당황하며 아, 그냥 냄새로 짐작한 거야. 수호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박지민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슬쩍 다가온다. 김순자 할머니. 지민아, 그 칼 쓰는 법이 틀렸어. 박지민 셰프 깜짝 놀라며 네. 김순자 할머니 자연스럽게 칼을 잡으며 이렇게 잡아야 손목에 무리가 안 가지. 그리고 이 채소는 할머니가 능숙하게 채소를 써는 모습. 마치 수십 년간 요리해온 사람처럼. 박지민 셰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당황하며 칼을 내려놓는다. 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며칠 후 레스토랑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상황들. 몽타주 씬. 상황 1. 할머니가 손님의 주문을 듣고 웃음을 짓는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리며 그분은 항상 스테이크를 레어로 드셨는데. 상황 2. 새로운 직원이 길을 잃었을 때. 신입 직원. 창고가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 자연스럽게 아, 주방 뒤쪽 계단 내려가서 왼쪽으로. 말하다가 멈춘다. 할머니. 아니, 나도 잘 모르겠구나. 상황 3. 레스토랑 음향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할머니 직원에게. 저 스위치 뒤에 리셋 버튼이 있을 거야. 직원 신기해하며 맞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당황. 그냥 짐작으로. 박지민이 할머니를 몰래 관찰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빈 테이블 위에 꽃을 자연스럽게 정리한다. 김순자 할머니 혼잣말로 이 꽃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텐데. 정확히 최적의 위치로 꽃을 옮기는 할머니.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박지민 셰프 숨어서 지켜보며 저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녁 시간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박지민이 할머니 가방 근처에서 떨어진 종이를 발견한다. 박지민 셰프 종이를 주우며 이게 오래된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순자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주소는 바로 이 레스토랑. 박지민 셰프 충격을 받으며 김순자 할머니 이름이. 할머니가 돌아오고 있다. 박지민이 급히 종이를 제자리에 놓는다. 김순자 할머니 돌아와서 왜 그렇게 서 있니? 박지민 셰프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떨어진 종이를 발견하고 급히 주머니에 넣는다. 김순자 할머니 의미심장하게. 지민아. 박지민 셰프. 네. 김순자 할머니.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단다. 박지민 셰프 조심스럽게. 할머니 혹시
긴 침묵.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김순자 할머니 깊은 한숨을 쉬며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할머니가 떠나고 박지민이 혼자 남겨진다.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어 본다. 박지민 셰프, 사진 속 여성과 할머니를 비교하며 설마, 정말 설마. 사진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라 플레르 창립자 김순자라고 적혀 있다. 박지민 셰프, 충격으로 사진을 떨어뜨리며 이럴 수가. 진실. 장소라 플레르 레스토랑 저녁 시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내부. 김순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이다. 박지민 셰프가 특별 요리를 직접 가져온다. 박지민 셰프 요리를 내려놓으며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만든 요리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미소를 지으며 고맙구나, 지민아. 박지민 셰프 주저하며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순자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뭐든 물어봐라. 박지민 셰프, 할머니는 정말 누구시죠? 처음 뵌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순간 정적이 흐른다. 할머니가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는다. 김순자 할머니 깊은 한숨을 쉬며 이제 때가 됐구나. 조명이 어두워지며 회상 장면이 시작된다. 30년 전의 같은 자리. 김순자 할머니 내레이션. 30년 전 이곳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곳이었단다. 젊은 순자의 모습. 레스토랑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다. 젊은 순자 직원들에게 오늘 재료들 신선도 어때? 소스는 제대로 간이 맞아? 직원 A. 네, 사장님. 모든 게 완벽합니다. 현재로 돌아온다. 김순자 할머니. 나는 이 레스토랑의 창업주였어. 지민아. 박지민 셰프. 충격을 받으며 그럼 할머니가 김순자 할머니. 그래, 라플레르는 내가 손수 만든 곳이야. 내 평생의 꿈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지. 박지민 셰프 목소리가 떨리며 그럼 왜 지금은? 김순자 할머니 쓸쓸하게 웃으며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이곳을 팔아야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회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 김순자 할머니 내레이션. 새 사장이 누가 되든 이 구석 테이블만큼은 제가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김순자 할머니. 그게 내가 이곳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 내 꿈이었던 이곳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거든. 박지민 셰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 폐지를 줍는 건 그래야 살 수 있어서야.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 박지민 셰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고개를 흔들며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보니까 옛날의 내 모습이 떠올랐거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말이야. 박지민 셰프. 할머니께서 제게 요리에 대해 조언해 주실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순자 할머니 눈물을 훔치며 이곳의 모든 레시피는 내가 만든 거야. 너는 그걸 더 발전시켰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본다. 박지민 셰프. 결심을 다지며 할머니, 제안이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 뭐니? 박지민 셰프. 또 다시 이곳에서 요리하지 않으실래요? 저와 함께요. 김순자 할머니 깜짝 놀라며 뭐라고? 박지민 셰프.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할머니의 진짜 레시피들, 할머니만의 요리 철학, 제게 가르쳐 주세요. 김순자 할머니 망설이며 하지만 나는 이제 박지민 셰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의 경험과 열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김순자 할머니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몇 주 후 레스토랑 주방에서 할머니와 지민이 함께 요리하고 있다. 김순자 할머니 앞치마를 두르며 이 소스는 말이야. 정확히 3분 30초만 끓여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거든. 박지민 셰프 진지하게 듣고 있으며 네, 할머니. 레스토랑 홀에서는 손님들이 행복하게 식사하고 있다. 할머니의 구석 테이블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다. 창립자 김순자 할머니 전용석, 김순자 할머니 내레이션.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아도 진짜 소중한 건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야. 다른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할머니와 지민이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 새로운 시작. 장소라 플레르 레스토랑 이른 아침. 새벽 6시. 김순자 할머니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레스토랑 뒷문으로 들어온다. 박지민이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다. 박지민 셰프, 반갑게.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김순자 할머니, 조금 어색하게. 30년 만에 다시 서는 주방이구나. 떨리네. 박지민 셰프,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주방을 둘러본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다. 김순자 할머니 감회에 젖어 저 조리대는 내가 직접 설계했던 거야. 아직도 그대로 있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한다. 웨이터 김수호가 주방에서 할머니와 지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웨이터 김수호, 할머니 왜 거기 계세요? 박지민 셰프 직원들을 모으며 모두 잠깐 모여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인다. 박지민 셰프, 소개할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라 플레르의 창립자이십니다. 직원들이 술렁인다. 웨이터 이미소, 네, 정말요? 주방 보조 정현우, 그럼 그동안 매일 오신 이유가 김순자 할머니 미안한 표정으로 숨겨서 미안했어. 이제부터 다시 이곳에서 일하게 됐단다. 웨이터 김수호 신기해하며 그럼 할머니가 저희보다 이 레스토랑을 더 잘 아시는 거네요. 김순자 할머니 웃으며 그런 셈이지. 점심 서비스 시간.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박지민 셰프 바쁘게. 할머니,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2개 부탁드려요. 김순자 할머니 당황하며 요즘 스테이크는 어떻게 굽니? 할머니가 펜을 잡았지만 손이 떨린다. 30년의 공백이 느껴진다. 김순자 할머니 좌절하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늙었나 봐. 박지민 셰프 할머니 옆으로 가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떨렸어요.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기 시작한다. 오후 시간. 할머니가 홀에 나가 손님들과 대화하고 있다. 단골 손님 박 부장 놀라며 어머,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미소 지으며 네. 다시 돌아왔어요. 단골 손님 박 부장, 그럼 혹시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세요? 김순자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을 만든 사람이에요. 단골 손님 박 부장 감격하며 정말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먹었던 그 특별한 맛의 비밀을. 김순자 할머니 따뜻하게 그 레시피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만들어 드릴까요? 저녁 시간. 할머니가 옛 레시피로 특별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김순자 할머니 자신감을 되찾으며 이 소스는 말이야. 사랑을 넣어야 해. 박지민 셰프, 사랑이요? 김순자 할머니 요리하면서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지.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야. 할머니의 손길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마치 3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주방 보조 정현우 감탄하며 와, 할머니 손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만든 요리가 나가기 시작한다. 손님들의 반응이 남다르다. 손님 A, 첫 입을 먹고 이 맛. 뭔가 특별해. 손님 B,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단골 손님 박 부장 눈물을 글썽이며 이 맛이야. 20년 전 그 맛이야. 홀이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다. 영업이 끝나고 할머니와 박지민이 함께 정리하고 있다. 박지민 셰프, 할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 박지민 셰프, 손님들 반응 보셨죠? 모두들 할머니 요리에 감동했어요. 김순자 할머니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에는 성공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진짜 중요한 건 박지민 셰프, 뭐예요? 김순자 할머니. 함께 하는 거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며칠 후 레스토랑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린다. 새 간판 라 플레르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 창립자 김순자 앤드 총주방장 박지민. 할머니와 박지민이 나란히 서서 간판을 바라본다. 김순자 할머니,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지민 셰프, 네, 할머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라 플레르요. 김순자 할머니 박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맙다. 지민아, 내게 다시 꿈을 갖게 해줘서. 박지민 셰프,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이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온다. 김순자 할머니 내레이션. 인생에는 끝이란 게 없어.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